이번 리뷰할 책은요, 책의 책이에요. 책의 책. 라임이 참 책의 책. 괜찮죠? 일단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물건의 역사라고 되어 있고, 키즈 휴스턴 작가님이 지셨습니다. 이은진 님이 옮기신 거고요. 두께가 꽤 돼요. 좀 만만치 않은데,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에 보시면 파란 부분으로 된 거 있죠, 왼쪽에. 그 파란 부분은 사실은 읽을 내용이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지? 이 참조 문헌 모아놓은 부분이죠. 사실상 저 부분은 내가 읽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조금 두꺼워요. 이 책은 뭐 쉽게 말하면은 책의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역사책이고요. 이거 좀 기니까 제가 긴 말 할 거 없이 가격만 좀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김영사에서 출판한 책이고요. 금액은 14,000원 하고 있네요. 14,000원. 잠시만요. 금액을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금액은 네, 14,800원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점에서 눈에 띄는 책을 보았다. 한참을 쥐었다, 펴보았다, 꽂아놓았다, 집어들었다, 반복했다. 정말 읽고 싶은 책이긴 하지만 두께가 부담이 됐다. 결국 이 책을 다시 꽂아넣고 서점을 나왔다. 그러고 하루 뒤 나는 결국 인터넷 서점에서 이 책을 주문하고야 말았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책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책의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보다는 아날로그적인, 하드웨어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다. 책은 조금 두꺼운 편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읽힌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속도가 나지는 않는다. 나는 독후감을 쓰진 않았지만 반일종족주의라는 책도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욕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 책이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정보들이 한 번씩 의문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습관이다. 모든 내용에는 이면이라는 것이 있고 이 모두를 들여다보고 자신이 판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가 이미 판단을 끝낸 내용을 인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양쪽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내심 이 책을 읽으면서 학창시절 배웠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생물인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나 세계 최초 금속 활자로 만들어 인쇄된 직치신체 요절에 관련한 내용이 적어도 한 구절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혹은 몰라도 팔만대장경이나 그 정도는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을 일본의 백만 답다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무구정공 대다라니경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에 대해 제작 장소와 시기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하면서 일본 목판 인쇄물을 인류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명제만큼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충의 근거를 우리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대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이 나의 얘기만 옳다고 믿는 것도 상당하게 위험한 일일지도 모른다. 비록 그것이 진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근거를 이해하고 반박할 수 있는가가 실제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다. 이 책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2번 정도가 있었다. 심지어 한국을 칭하긴 했지만 아주 간략하게 언급 정도만 하여서 세계 인쇄 역사에서 한국의 역사가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축소되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인류에서 책이라는 보편적 문화를 생산해내는 과정에서는 그 입지가 생각보다 컸다. 심지어 일본어 고유 명사로 사용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과연 거짓을 믿는 세계를 미워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아는 것을 근본부터 의심해봐야 하는 것일까? 갈등이 들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한문 선생님은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은 열등감에서 시작했다고 말을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제보다 더 심각하게 질팔했던 몽골을 욕하지 않는 이유를 경제적인 우월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하면서 일부는 공감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반일이라는 키워드는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정치적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공적을 북한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공적을 일본으로 항상 두었다. 사실 어떤 정당이 집권하던 내부 결속을 위해 혹은 정치적 지지율을 위해서는 외부적 적이 항상 필요하다. 나 또한 일본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는 있다. 우리는 실제로 그들을 미워하면서 실제로 베트남에 파병하여 수많은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고 제주 4.3 사건에서는 제주도민 10명 중에 1명을 총살 혹은 처형시켰다.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냐에 따라 같은 역사도 매우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고 인식되어질 수가 있다. 나는 현대 정치가 만들어낸 역사의 해석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존재인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이 책이 한국의 업적을 축소시키고 일본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못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의 중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감정이나 역사의식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고 오직 책의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와중에 보편적인 세계가 이해해야 하는 역사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일본에 대한 인식이 스치듯 언급되었을 뿐이다. 실제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와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이런 생각은 이 책의 역사로 간략하게 볼 수가 있었다. 불교에서는 현실에 굉장한 초점을 둔다. 미래는 환상과 같은 것이며 과거는 해석하기 나름일 뿐이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과연 찬란한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사실 세계사에서 한국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해진 것은 5천년 한민족 역사상 지금이 가장 찬란하지 않을까 싶다.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문화를 계속 창조해내는 스마트폰이라는 발명품은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삼성전자로 연락을 취하면서 시작을 했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내는 리더는 아니지만 분명 그 부속에서 대단한 입지를 가지고는 있다. 우리가 미국을 이끄는 FAANG, 팡이죠. 반도체는 하드웨어의 기본이 되어진다. 오늘 삼성전자가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1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바닥이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결과적으로 책은 인류의 최대 발명품이다. 인류에게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최고의 발명품이다. 더 이상 하면 시간 넘어가겠네요. 영상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재밌어요. 읽어볼만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